비급여가 적용되는 치료는 의료기관 마음대로 그 비용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거액의 치료비를 요구해도 환자들에게는 실손보험이 있으면 부담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권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통원 치료를 받아도 될 사람들을 6시간 이상 의료기관에 머물게 하며 입원 환자로 만든 것입니다. 의사의 공고로 치료도 받고 입원을 했는데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하이프 등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보험사는 입원의 필요성을 문제 삼아 통원으로 지급하고 의사의 말만 믿고 치료를 받은 소비자는 청구한 보험금보다 적은 액수를 보험금으로 받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실손보험금의 문제는 누구의 잘못일까요? 의사? 보험사? 소비자? 본광고는 생명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고일로부터 1년입니다. 2025년 실손보험금 분쟁이 하나둘 정리되고 있습니다. 최근 자궁근종이나 자궁성근증 치료 목적으로 하이프 치료를 받은 보험가입자에 대해서 보험회사는 실손보험에서 입원이 아니라 통원 의료비로만 보상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이프 치료는 비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부르는 게 값이 됩니다. 그런데 실손보험의 입원 의료비 보상 한도는 대부분 5천만 원이고 통원 의료비의 보상 한도는 25만 원입니다. 그러니 통원 의료비만 지급하면 된다는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비싼 하이프 시술을 받고 25만 원만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소비자가 하이프 치료로 지불한 병원비가 약 1,000만 원이라면 그 중에서 25만 원만 실손보험으로 보상받게 되는 것이죠. 법원은 왜 하이프 치료를 받는 소비자에게 통원 의료비만 지급하면 된다고 한 것일까요? 바로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손보험금 분쟁은 이제 입원의 필요성입니다. 자궁근종이나 자궁성근증이 있는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면 복강경이나 관열적 방법으로 수술을 할 수도 있고 하이프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각급 법원은 하이프 치료의 기준으로 치료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이 기준에 부합하는 상태에서 하이프 치료를 받았던 소비자는 모두 법원으로부터 치료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하이프 치료를 받는 환자가 입원까지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혈액검사, 심전도, 초음파 검사를 하였습니다. 하이프 시술을 하는 데 있어 이런 검사가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검사를 하는데 2시간 30분이나 소요된다는 것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12시 30분부터 하이프 시술을 시작했고 시술은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 후 아무런 증상 합병증이 관찰되지 않았지만 3시간을 회복실에 머물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이프 시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신데렐라 주사와 비타민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에 퇴원했습니다. 내원 후 정확히 6시간 뒤에 퇴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입원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합니다. 법원은 하이프 치료를 하는 사람에게 굳이 필요치 않은 검사를 하고 치료 도중에 아무런 부작용도 발생되지 않았는데도 피부 미용에 사용하는 신데렐라 주사제를 맞으며 회복실에 머물렀던 것은 환자가 병원에 머무는 시간을 6시간으로 맞추기 위한 병원의 의도라고 판단했습니다. 병원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이프 치료로 인해 환자가 지출한 거액의 치료비를 환자가 가입한 실손보험 입원 의료비로 보상받게 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이에 보험 약관상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사가 통원 치료비 34만 1,200원의 지급 책임만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보험회사는 소비자의 보험금 1,000만 원의 청구에 대해 25만 원만 지급하고 병원은 환자에게 치료비로 1,000만 원을 받았으니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이프 치료 판결은 백내장 다초점 렌즈 삽입술과 관련한 실손보험금 분쟁과 똑같은 법원의 판단을 보여주며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2025년 3월 10일 최근 판례로 알아보는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실손보험에서 통원 의료비 한도 내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이프 분쟁과 동일합니다. 이제 실손보험금 입원 의료비 분쟁은 최근 대법원 판례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로 인해 사실상 종결이 났습니다. 비급여가 적용되는 치료는 의료기관 마음대로 그 비용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거액의 치료비를 요구해도 환자들에게는 실손보험이 있으면 부담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권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통원 치료를 받아도 될 사람들을 6시간 이상 의료기관에 머물게 하며 입원 환자로 만든 것입니다. 의사의 공고로 치료도 받고 입원을 했는데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하이프 등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보험사는 입원의 필요성을 문제 삼아 통원으로 지급하고 의사의 말만 믿고 치료를 받은 소비자는 청구한 보험금보다 적은 액수를 보험금으로 받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실손보험금의 문제는 누구의 잘못일까요? 의사? 보험사? 소비자?
아무튼 이제 보험사들은 대법원 판결에서 정리된 판례를 가지고 해당 수술 도중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은 소비자의 실손보험금 청구 시 입원 의료비 청구는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비급여 최신 치료를 받고 1천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하였고 실손보험에서는 통원한도 25만 원만 지급받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요? 해당 자료는 실손보상이 된다는 의사 말만 믿고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를 받았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금감원 보도 참고자료입니다. 해당 내용은 전립선 결찰술은 병원별 치료 비용도 편차가 크다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줄기세포 주사의 경우는 최저 100만 원을 받는 곳도 있고 최대 2,600만 원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전립선 결찰술도 최저 2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비급여 치료이다 보니 병원에서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백내장도 그렇고 도수치료도 그렇고 오늘 안내드린 하이프 시술은 편차가 무려 2천만 원이 넘게 납니다. 이런 상황을 보험사도 아는지 얼마 전부터 수술비 보험의 한도를 높인 상품도 출시하고 특정 치료에 대한 수술을 할 경우 높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도 출시하였습니다. 해당 수술비 보험은 질병 상해로 인해 수술을 할 경우 정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여기에 눈여겨볼 여성 특화 수술 특약으로 부인과 질환을 집중적으로 보상해 주는데요. 오늘 안내드린 하이프 시술을 받을 경우 1번부터 6번의 특약에서 총 1,26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성인 질환을 어느 병원에서 받았는지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합니다. 백내장 수술, 대장 용종 절제술, 제왕절개술,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등 각종 질병에 대해 수술을 받을 경우 각 특약에서 정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해당 상품의 보험료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성, 여성 30세부터 50세, 직업은 사무직 종사자 20년 만기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기본계약 상해사망, 질병수술 특약, 상급 종합병원 질병수술 특약, 종수술비로 설계하였습니다. 30세 남성은 월 보험료 19,060원, 여성은 31,863원이고 40세 기준으로는 남성 28,534원, 여성은 43,263원으로 책정됩니다. 50세 남성은 44,165원, 여성은 52,742원입니다. 해당 상품은 20년 만기 상품이어서 기존에 낮은 한도의 수술보험이 있으신 분들께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광고는 생명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고일로부터 1년입니다.